워낙 또 무거운 이슈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는데요. 또 다시 바캉스 한번 갔다가 아유, 바캉스. 국민의힘으로 저희가 또 피서 한번 떠나봅니다. 근데 이번에 엄청 대박 뉴스가 나왔어. 국민의힘에 대박 뉴스 나왔습니다. 박형광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광입니다. 대박 뉴스 나왔습니다. 의경님 힘드신가요? 왜 힘들어요? 아니 요즘 계속 뭐 영향력이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빠졌어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좀 지금 빠졌어요. 약간 전당대회 끝나고 다들 좀 피로해서 좀 쉬시는 기간이다. 대부분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 국힘에서 우리가 또 피로 회복해야지. 근데 아직 제가 영향력을 확인한 게 제 방송 전에 좀 일찍 왔는데 또 그 민주당에 뭐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 또 우경님 선물을 또 드리고 가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 살겠네. 아니 선물이란 게 별게 없어요. 나는 보지도 못했어. 못 봤어요? 제작진분들 뭐 좀 먹으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싶다던데. 또 뭐 받아 먹어? 아니야. 너는 왜 여기를 취재하냐? 야, 바캉스 떠날라 그러는데 튜브 다 찌르고 다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대단한 게 아니고 간식.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그냥 감수하고 가야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진짜 제가 뭐 받아 먹고 하는 사람 아니고 저는 진짜 몰랐어요. 너네 뭐 받아 먹었니? 안 된다니까 받아 먹고 하면. 저는 진짜 모르는 부분인데, 그러면 또 내가 또 나쁜 사람의 전형인데 나는 몰랐다.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뭘 진짜 뭐 있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국힘 관련 이슈와 신천지 이슈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제 또 신천지 관련한 이슈가 하나가 있어서요. 신천지와 일생을 거쳐 제일 앞에서 맞서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오해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뭐 받아먹고 이런 거. 전혀 오해하지 않습니다. 좀 약간 실망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와,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따로 제가 요거는 한번. 저쪽에서 쩝쩝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뭐 하고. 계속 먹긴 하는 것 같은데. 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에 이제 조직적으로 입당한 신천지 교인 6만 5천 명의 명단 확인했죠. 그래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구속시켰습니다. 참 어렵게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이 보석을 신청을 했어. 보석.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석 신문이 있는 기일이에요. 오늘이. 내보낼 거냐 말 거냐? 그 지금 뭐 되고 있나?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인가요? 4시. 오늘이야. 근데 오늘 하루 앞둔 어제 신천지 교인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사과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보석신문 전날에? 바로 전날에. 이야. 그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본교회 교인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이번 사안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정치권과의 일절 연계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오직 종교단체의 본연의 사명과 순수한 신앙활동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게 좀 특이한 장면이야. 얼굴 공개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좀 생경하다고 해야 될까? 일단은 그 누구예요, 이분들은? 뭐 지파장들서부터 본부장까지 우리가 맨날 들었던 12지파. 맞습니다. 그 지파장들이에요? 다? 맞습니다. 그럼 12명이에요, 뒤에가? 12명입니다. 12명. 그 맨 앞에는요? 그리고 이제 고위 그 간부들이 총괄 이제 대책본부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초등학생이 봐도 오늘 보석 심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앞두고 한 건데. 이분 거쳐. 목사님인데 거침이 없어. 목사님. 초딩 드립은 뭐 그렇게 거칠다고 하지 않고요. 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근데 신천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에도 신천지 당원들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이거 분명히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사인과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좀 봐주세요.
김민석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석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하나는 이만희 좀 풀어줘라. 맞습니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김민석 당대표가 당대표를 향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민주당 내에도 당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를 내가 확인했다. 그러니까 니네들 이 불법 행위거나 개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그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식으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아, 여론전.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매블쇼도 신천지나 그 JMS를 비롯한 네. 그 신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항상 보는 건 사실인데. 예.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삶이. 아니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삶이 힘들어. 해외 언론사들을 기웃거리면서 외신에다가 우리 교주가 제가 그 어떤 단체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 어떤 사이비 종교 단체라고는 특정 안 했습니다. 네. 자기네 교주가 감옥에서 인권 침해 당하고 있고 나이 연로하니까 이거 우리나라 사법 체계와 교정에 문제가 있으니 비판적인 기사 좀 써달라고 외신에 기웃거리는 예, 종교 집단들 예, 꼴값 떨지 말고 작작하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다 보고 있다. 제가 이걸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사인입니다. 아, 사인이요. 예, 일부러 제가 매불쇼 나와서 이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아니, 매불쇼하고 아니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놓고 최욱 앵커님하고 매불쇼하고는 상관없이 예. 예, 그런 얘기들이 저희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저기 저 구라파 지역 가가지고 막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도 저희한테 다 들어오니까 허튼 수작 부리고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니네들 신상이 좋을 거다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교주가 지금 깜빵에 있는데 네. 거기 생활 좀 편하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아닙니다. 떠들고 다닌다는 생활 거예요? 편하게 아닌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빨리 풀려나게 아, 하려고 풀려나게 하려고? 외신 기자한테 외신 언론사한테 종교 탄압 받는 것처럼? 맞습니다. 아. 그렇게 자꾸 지금 접근을 해가지고 기사를 써달라는 식으로 징징대고 있는데 그거 제가 알고 있다. 아. 내가 알고 있으면 뭐 전 다 떠벌리고 다니니까 니들 그러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예, 예. 아, 근데 제가 어디라고는 말 절대 안 말은 했고 하지- 그리고 지금 연로한 사이비 교주들이 지금 많이 한두 명 있나요?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몇 명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특정은 안 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알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2명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매블쇼는 출입구에 철판을 좀 더 대야겠죠. 3중으로 해주세요. 3중. 네, 그 사이비 우리 오. 단체들 오. 좋아요 눌러라.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쉽지 않네. 영향력 센 거 맞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근데 그거 한번 이거는 한번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언론사들도 불편해하는 그 종교. JMS. 그 얘기를 내가 뒷 얘기를 못 하잖아. 그렇게 하면. 썸네일에 뭐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데. 아니 근데 뒷 얘기를 못 해요. 그렇게 예, 하면. 예. 여기 앞에 와갖고 계속 집회 시위하고 예. 했는데 내가 공개적으로 딱 얘기했잖아. 내일 또 온다? 그러면 나는 오프닝에 당신들 교주 판결문 한 대목 읽겠다. 내일 또 와? 그럼 난 또 내일 오프닝에 또 읽겠다. 와, 이런 영웅이 없습니다. 저 같은 영웅이. 맞습니다. 예. 지금 그 국회 예. 그 성평등가족부 예, 법률심사 소위회까지 상정돼서 지금 심사받고 있는데 여기서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네. 예, 그거 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JMS 방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단 사이비 교주뿐만 아니라 종교 성직자가 성범죄를 이렇게 저질렀는데 대법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또 나와서 또 성직자를 하고 종교인 행위를 함으로써 재발 방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뭐 택배 기사라든지 그리고 교육교사 공무원 못하잖아요. 예,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종교기관하고 종교인을 포함시키자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예, 이거를 저희가 뭐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는 내용하고 좀 맥락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법이거든요. 예, 당연한 건데 종교 탄압 프레임으로 씌워갖고 그동안에 못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뭐 의원분들을 여러 분 찾아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도 되게 좀 힘들어하셨는데 다행히 작년 11월에 민주당 그 김준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돼서 법률심사 소위원 넘어가면 네. 그 다음이 법사이고 그 다음이 이제 국회 상정돼서 투표 들어갑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하네요. 예, 맞습니다. 좀 이게 네. 그 전당대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래요? 예, 국회 변화가 그러니까 이 있었기 정치인들은 때문에. 이제 예. 종교를 건드리면 이게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걸 참 꺼려해.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당연한 법이거든 내가 볼 때. 그리고 뭐 종교 탄압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범죄자에 대해서 그런 아니 그러면 이게 종교 탄압이면은 그럼 뭐 배달 탄압입니까? 다른 거는 그렇잖아요. 예. 어린이집 탄압 아니잖아요. 예.
이게 같은 맥락인데. 맞습니다. 요걸 아무튼 그 메시지 전달도 중요하니까 예. 그걸 항상 잘해 주셨으니까. 예, 올 때마다 간간히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그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건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게 종교거든요. 종교잖아. 왜냐면 종교를 건드리면 문자 폭탄이 엄청나게 오고 그러니까. 사무실로 찾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거에 좀 앞장서시는 정치인이 있으면 많이들 좀 응원해줘야 돼. 응원해줘야 그거는 맞아. 예, 알겠습니다. 아, 최욱 메시아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반기입니다 저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좀 영향력 올라오네. 고맙습니다. 예. 혹시 우리 목사님 오늘 꼭 하셔야 되는데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예.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민주당 내 신천지 문제가 지금 공론화가 네. 그 전당대회 때 돼버리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좀 가지고 이제 본질이 사라졌어. 초스피드로 말씀드리면 그 이단 사이비 종교 그 피해자들이나 탈퇴자들은 시당초부터 이 의원, 입법부, 국회에 기대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 JMS 방지법도 최근에 발의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전까지 내내 민주당 내부에도 있다라고 수없이 수년을 얘기해 왔는데 네, 맞아요.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이걸 공론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도 강강범하고 미성년들을 건드리고 아주 악질적인 성범죄적 교주를 민주당 그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문재인 정권 때 장관 임명했을 때 저희가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결국 됐어요. 자, 뭐라고요? 아니 다시 너무 예. 빨리 지나가가지고 예. 너무 좀 속도를 내려고. 아니 그거는 다시 듣고 싶어요.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중에 지금 해외 나가 있는 제가 그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방송에 다 나와서 사이비 알고 있습니다. 교주인데 그 사람이 아주 악질적 범죄를 저질렀는데 성범죄자입니다. 성범죄자인데 예. 그 성범죄자를 변호를 해줬어. 변호를 해준 사람이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래서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피해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얘기했는데도 결국엔 지명돼서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시끄러웠어요?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됐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때였잖아요. 예,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야겠습니다. 그 장관이며 그 단체며 네네. 알아서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네네. 근데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피해자들이나 탈퇴자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민주당에서조차도. 그리고 신천지 탈퇴자 피해자들은 이재명 정권으로 정권이 딱 바뀌자마자 민주당 지도부가 바로 국민의힘만 저렇게 정당 가입했을 리가 없다. 우리도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자체적으로 이걸 문제를 공론화시켜가지고 이걸 해결할 줄 알았고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일절하지 않았다가 애석하게도 전당대회 때 김민석 그 당대표 후보의 입을 통해서 이게 전당대회 정치 공방의 소재로 쓰여버리는 바람에 이게 격화됐지 않습니까? 본질이 사라졌어. 예, 그러니까 피해자들이나 탈퇴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보면 공방의 소재지만 이 평소 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김민석 그 당대표를 통해서 이게 민주당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민주당 내도 신처진 당원이 있으니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언급을 합수본 발표 전에 미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잘 됐다라고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씀 드리려고 결론 나왔는데 신천지 국민의힘 명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명단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 당원 명부를 줘서 합수본에 수사 의뢰를 하든 수사 협조를 하든 민주당 내에 국민의힘과 이중 당적자들이 있으면 이 이중 당적은 현행법상 정당법 위반이고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야 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지금 당원으로 민주당 내부에 입법부에 정부 여당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합수본에 의해서. 그리고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대로 무슨 국민의힘은 뭐 이렇게 강제로 입당시켰지만 이만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래도 민주당은 좀 숫자도 깨작깨작했고 그리고 좀 자발적으로 권유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의 조직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 이단 사이비 교주나 지도부가 권유했다고 그냥 권유로 듣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오다 명령으로 받아요 이거를. 그런데 외부에 자꾸 그런 식으로 뭐 민주당 그 적극 지지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하고는 달라. 우리는 그냥 권유 수준이었어. 또는 국민의힘은 그래도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가입했지만 이 민주당은 그거에 비하면 숫자도 적고 깨작깨작했으니까 이건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입당했을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다면 예. 그리고 이중 당적이라면 예. 그건 현행법에 조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예.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 출범한 그게 저는 이제 정청래 지도부가 출범을 했든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을 했든 어느 지도부라든지 네네. 이 새로운 지도부가 가장 먼저 지금 급선무로 해야 될 거는 협조해야 된다. 바로 민주당 당적자들 중에 국민의힘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중당적 가진 사람들 중에 신천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형사처벌감입니다. 대상자들이요. 네. 이거를 자발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협조해서 네. 빨리 이 사람들을 사법 처리해야 된다. 예, 그게 지금 바로 민주당 지도부가 신속하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그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네. 그러면 민주당 내에 어떻게 좀 조직적으로 신천지가 이중당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도 가입을 했다라는 예.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정쟁의 소재로 쓰였던 것처럼 특정 인물을 이렇게 지지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그렇게 또 가면 이게 본질이 또 다 사라져 버려. 네. 또 시끄러워져. 네. 그런 정황은 지금까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발견된 게 있는지를 좀 없지 지금까지는 없잖아. 만약에 나온다면 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 이 또 정파적으로 나눠갖고 본질이 다 사라집니다. 예, 그런 의도로 나오신 건 아니시겠죠? 맞습니다. 예,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사실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중당적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예. 신천지와 당원들한테 정당 가입을 시킬 때, 예. 야 국힘이랑 민주당이랑 다 가입해. 예. 이렇게 오다를 내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든 어떤 정당이든지 대체적으로 이제 진보 쪽 거기에는 이제 약발이 없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서 거기보다는 뭔가 본인들의 영향력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 정당에 가입을 해서 네. 지금 일단 신천지는 이재명이 사탄이고 악마고 반드시 이재명을 없애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쪽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없애고 제거하고 그 정권을 망해먹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밀고, 그리고 민주당에도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고 이재명 정부가 뭔가 이렇게 좌초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감옥 가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유리한 네. 어떤 자신들의 정치 개입으로 인해서 이끌 수 있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정당 가입을 시켰을 가능성이 거의, 이거 뭐 탈퇴자분들도 이미 얘기하신 분들도 많고요. 이번 전당대회 이전서부터 수년 전서부터 이러한 목적을 갖고 가입 유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또 제가 우려했던 대로 이게 또 본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사님께도 우리 제작진을 통해서 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잘 전달이 됐잖아요. 예. 역시나 이게 또 다 본질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천지가 정당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면 이거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용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심각한 문제예요.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뿌리 뽑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돼요. 없고. 그럼요. 네. 나는 거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저희가 모셨는데, 이게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베린 것 같아요. 예. 자꾸 저한테 너는 왜 입틀만 하냐라는 의견도 보내주시고, 너는 왜 편드냐, 뭐 이런 관점으로 또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첨언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절대로 이거를 그 정청래, 김민석 뭐 이런 지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신천지가 김민석 지금 당대표가 어쨌거나 신천지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쉽게도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공방의 전당대회 때 소재로 쓰였기 때문에 그게 아쉽다는 건데 네. 어떤 포인트에서는 이걸 환영하는 입장이냐면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신천지가 정당 가입이 돼 있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걸 처음으로 공론화해서 해결의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이 지금까지 탈퇴자들이나 피해자분들은 신천지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조차도 너무나 소극적으로 했는데 그 결론적으로 그게 뭐 전당대회 공방으로 썼을지라도 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정당 가입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민주당이 이제 천명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협조하면 된다. 신천지 이 피해자 탈퇴자분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또 내 이 얘기하면 또 이게 굉장히 또 시끄러워질 것 같긴 한데, 그 신천지 문제를 이제 그게 시끄러워졌던 것은 문제의식은 사실 거의 다 비슷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후보와 근거도 그렇죠. 없이 네. 연결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때문에 이게 시끄러웠던 거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예. 누구를 좋고 싫어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려면 이게 이게 정청래 지도부가 됐든 어떤 지도부가 됐든 이 저런 저희 같은 시민들한테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피해자 탈퇴자분들은 지도부나 정치인들 몰라요. 그러니까 뭘 보느냐, 정권 바뀌었을 때 정권 초에 새로운 지도부가 섰을 때 국민의힘도 저렇게 있었으면 민주당도 지금까지 저희가 수십 번을 얘기했거든요. 네. 민주당에도 있다고. 네. 그럼 새로운 지도부가 딱 들었을 때 뜨끔하고 자체적으로 김민석 의원이 전당대회 때 말하기 전에 정권 초 집권 때 그 민주당에서 우리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공론화해서 해결하겠다 비대위를 만들든 수사위를 하든 그렇게 했었으면 그림이 제일 좋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없어서 아쉬울 따름이다. 예. 이제 그 포인트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시끄럽네 또. 알겠습니다. 목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피서 떠나려고 했는데 바캉스라고 하지 않았나요? 바캉스가 아니고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그런 바캉스였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했었고, 맞아요. 우리 박형광 기자는 이제 당원권 정지가 얼마큼 나오는지를 주목해야 된다. 예를 들어 조경태는 장동혁하고 전당대회에서 잠재적 경쟁자니까 뭐 최소 6개월이라 그랬나? 6개월이 기준이죠. 6개월이 기준이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재밌을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징계가 나왔어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던 진종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와, 2년이 나왔어. 중징계입니다. 이제는 다음에는 다시 또 저 태릉 선수촌 가야 됩니다. 이제 확정되면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태릉이 아니구나. 네. 충청도지. 국회 부의장 선거 중 박덕흠 후보, 국힘의원 후보인데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조경태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저 잘못 잘. 2년 6개월. 2년 6개월이야? 2년 6개월. 또 여기 또 예. 조경태 파가 여기 한 명 있나 보다. 딱 좋네. 2년 6개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작한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2년 6개월. 2년 6개월. 2년 6개월입니다. 조경태가 제일 많아요. 2년 6개월. 가장 징계가 셌고요. 예. 그다음에 멱살 잡았죠. 정점식 원내대표, 권영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고요. 네.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난 이 사람이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막말을 한 혐의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10개월. 자, 그러면 이대로 이제 확정이 되면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은 다음 총선 못 나옵니다. 그렇죠. 와, 이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왔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면 이게 사실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얘기했던 게 내년 전당대회가 1, 2월쯤에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장동혁 입장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전당대회 못 나올 정도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 정도를 봤는데 그게 네. 아니라 아예 공천도 안 주겠다. 와. 라고 해버린 거랑 다름없거든요, 지금. 와. 실제로 사실은 탈당해라라는 세다, 얘기와 세. 다름없는데 세. 이게 왜냐면 그 가장 큰 센 징계를 준 거예요. 탈당 권고랑 제명 두 개는 의총에 가서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잡음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준다. 예, 이거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말씀하셨지만 그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거는 서범수 의원의 그 어떤 돌려차기 발언, 발언 네. 실언 네. 같은 게 가장 큰 논란인데도 네. 그건 10개월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돌이켜 보면은 김성원 의원이 예전에 수해 복구 현장 가가지고 비좀 비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6개월이거든요. 사진 잘 나오게. 예, 그게 6개월이에요. 그 6개월이야. 예,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비교를 좀 해보면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나온 측면이 있죠. 그러네. 예,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탄탄대로를 만들었다. 본인의 어떤 탄탄대로. 이제 그 재신임, 재도전의 그 당권을 다시 잡기 위한 어떤 길에 있어서는 탄탄대로를 만들었다. 아니 그러면은 지난번 대선 때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였거든요. 네. 근데 한독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당원권 정지 280년 나와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방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비교한다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친한계에서는 네.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거.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를 민 거 자체가 사실은 네. 해당 행위에 해당하잖아요. 제일 크지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가 정해졌는데 정해졌잖아 이미. 정해졌는데 바꿔치기 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친한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거를 밀고 갈지 말지.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친한계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이렇게 또 분란을 일으키면 그 한동훈의 복당이 좀 힘들지 않겠냐 더. 그래서 이거를 좀 기로해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가서 아예 창당하지 않을 거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나에게 유리할지 안 할지 어떤 정치적으로 좀 저울질하고 있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진종호 의원이 그 아까 1년 나왔잖아요. 1년. 진종호가 1년 6개월인가요? 네. 2년. 2년이죠. 예, 진종호 2년이에요. 2년. 근데 서범수 의원 10개월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행위가 인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도왔던 게. 예, 저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국민의힘에선 윤리위 징계 국면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예, 서로의 어떤 개파 싸움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지금 댓글에 장동혁 리더십에 반했어. 이런 거 막 올라. 카리스마 미쳤네요. 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분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분들은 좋아하고 계세요. 되게 그런 식으로 좋아하고 계세요. 카리스마 있다. 카리스마. 결단력 있다. 하는구나.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에게 실이 될지 득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은 조경태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저도 통화를 하고 왔는데 훈장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경태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오케이 나 공천 필요 없어. 이제 장동혁 너 하나만 조진다. 라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랬냐면 어제 이번 징계가 나의 입을 틀어막고 정치적으로 위축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 삼아서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
권영진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경태 의원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실이 될지 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근데 이럴 때 그 배현진 의원이 예전에는 발언을 세게 했는데 지금 되게 안 조용하네요. 보여. 안 보여. 본인이 걸려 있거든요 지금. 아, 본인 하나 걸려 있어. 왜냐하면 진종호가 받았잖아요. 그럼 네. 본인도 해당 행위 딱 걸리거든요. 아. 치킨 먹고 막 이랬잖아요. 네, 선례가 생겼죠. 아.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배현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 굉장히 그 정치 천재야, 배현진. 바람보다 빨리 누우면은 안 돼요. 바람과 함께 누워. 그 내가 볼 땐 그게 배현진이야. 자연스럽게. 바람보다 먼저 누웠어. 그러다가 바람 방향 바뀌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배현진 의원이 지금 정중동이라는 얘기는 아직 국힘의 향방은 모른다. 모른다야. 바람과 함께 누워줘야. 부는 대로 이렇게. 그게 배현진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이슈는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당 대표 측에서는 이게 왜 엄청나게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냐면 그 당규상으로는 맞아요. 원칙적으로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치면 지역위원장이에요. 당협위원장을 임기는 2년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새로 선출한다. 이런 당규상의 문건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8월 말이 다 됐으니까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보통 어떻게 했냐면 조강특위라고 조직강화특위라고 해서 구성하고 당내에서 그리고 당무감사를 한 다음에 하위 한 10% 정도를 좀 솎아내는 방식으로 항상 이렇게 당협위원장 교체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254개 다 바꿔. 지금 그러는 상황인 거예요. 와, 리더십 미쳤네. 원래는 하위 10%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거의 그대로 그냥 가는 그런 수준인데 야, 큰 문제 없으면. 카리스마. 네, 근데 이번에는 싹 다 갈아버려. 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원내에서는 반발을 엄청 심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냐면 그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어떤 당권을 다시 쥐기 위한 비주류 포섭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영남권이나 현역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곳은 사실 야 다시 당협 바꾸자 해서 다른 후보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무섭고 다른 또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와봤자 내가 안 된다라고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때까지 계속 불만을 품고 있었던 뭐 예를 들어 경기도나 지금 충청도나 이런 데는 현역이 많이 적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불만을 품고 있었던 당협을 노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번쩍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음에 장동혁을 또 밀어주면 내가 또 다음 주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당협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꼭 공천을 받아서 당선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당협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그리고 그 지자체장, 시장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와 힘이 세네.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원래는 뭐 중앙당에서 다 한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메리트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장동혁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장동혁은 그 비주류의 당원들을 좀 포섭하려고 하는 작전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신천지에 다 묻혔다. 아, 여러분, 다른 거 그러면 다 있고 신천지가 지금 정당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거 그렇죠. 뿌리 뽑자.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하나만.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차라리 그 김민석 후보가 어쨌든 얘기를 꺼낸 거니까 그 전당대회 전에 정권 초에 그런 얘기를 좀 해서 당을 정화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 많이 시끄러운데요. 네. 그것만 우리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거를 메시지로 좀 내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아이템을 잡았던 건데 우려했던 방향으로 좀 가고 있네요. 네. 우리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저는 뭐 이만희 총회장이 과연 보석으로 그러니까 오늘 나는 그것도 나올까? 또 지금 이거 여론으로 좀 맞고 이러고 싶어서 했던 예, 건데 예. 이상한 대로 튀어버렸네. 알겠습니다. 최욱 신천지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예. 자, 그럼 우리 박형광 기자와는 여기서 저희가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